오늘도 어김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맨 뒷자리인데 제 옆에 남자애를 A라고 할게요. 오늘 수학 시간에 A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있었는데 저는 봤습니다. A가 잠바 주머니에서 몰래 폰을 꺼내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것을요. 근데 A는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시간이 돼서 결국 말을 못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어딜 그리 급하게 가는지 자리에서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결국 끝끝내 5교시가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A는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고 그때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A야 너 저기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문 쪽 구석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A는 당황했죠. 왜냐하면 A 주변 자리는 저 빼곤 거의 A와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가리킨 자리의 주변은 거의 전학생들 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A가 들어가면 전 완전 좋은 거죠. 제 자리에서 완전 멀어지니까요. A는 표정을 찡그리고 결국 책상을 거기로 옮겼어요. 근데 A의 자리에 작은 종이 쓰레기가 엄청 많은 겁니다. 원래 A의 자리가 더러웠던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책상을 옮기니까 쓰레기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그거 보고 자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필 바닥 청소라서 더 빡쳤는데 제 앞에 앉은 B라는 여자애가 그 종이 조각들을 줍더니 A의 책상에 다 놓고 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속이 시원했네요. A는 그 자리에서 쥐죽은 듯 조용했고 6교시 땐 조용히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건 A가 가끔 드립을 쳤는데 그쪽에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사이다를 날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네요. 이 또라이 같은 놈. 저 만나면서도 꽈팅이다 뭐다 나가면서 자기는 애인이 있어서 폭탄 처리반으로 나간 거라며 당당했던 징어가 군대까지 전역한 어느 주말 PC방 데이트를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떤 여자가 절 붙잡는 거예요. 순간 어떤 양아치가 날 호구로 착각하나 하고 인상을 찌푸리려는데 저기요, 혹시 징어 저 선배 새끼 여친분 맞으세요? 뭐지? 하면서 그렇다고 하고 쳐다보니 저에게 카톡 내역을 보여주는데 이 미친놈 학교에서 학번으로 애들한테 꼰대짓 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 후배들 중 지 눈에 드는 애들 반 협박식으로 번호 뜯어내서 일방적으로 사귀는 듯 굴고 있던 거더라고요. 제가 분노로 표정을 구기니까 SNS를 안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데이트 현장까지 미행했다며 죄송하다고 근데 너무 힘들다며 울먹이더라고요. 우선 그거 다 캡처해서 제 문자로 다 받고 미안하다고 저 새끼 오늘 내가 조질 테니까 걱정 말라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치킨이라도 사 먹으라며 5만원 쥐어주고 징어에게 돌아갔어요. 이 새끼 지한테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게임에 열중하기에 그 옆에서 문자로 받은 카톡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더니 표정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다 읽고 씩 미소 지으며 재밌다 이거. 나 이거 지금 디디 오빠한테 문자 보냈는데 오빠가 곧 전화한다네? 참고로 디디 오빠는 이 인간의 대학 3학번 위 선배이자 제 친구네 오빠인데 안 그래도 지가 소개해달라 해놓고 거지같이 구는 징어에 벼르던지라 전화로 얼마나 크게 욕을 하는지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전 통화가 끝났고 덜덜 떠는 징어 얼굴에 커플링을 던져버리며 헤어졌고 나중에 W한테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니 징어는 디디 오빠를 비롯한 다른 지 윗학번 선배들한테 털리고 동기나 후임들한테 투명인간 취급받는다며 그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현남친이자 예비신랑의 사촌동생인 W와 가끔 그놈 얘기를 하며 사이좋게 닭다리 건배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유행하는 물건들을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구젤리가 유행하면 지구젤리를, 어떤 장난감이 유행하면 그 장난감을 꼭 가져오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죠. 왜냐면 전에 놀러갔을 때 이애의 집이 막 엄청 잘 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문은 있었지만 저한테 빵이나 우유 같은 것을 자주 사줘서 그냥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상에서 어떤 장난감이 나왔는데 정말 너무 갖고 싶었어요. 힐링템이었는데 갖고 싶다. 응? 뭔데? 이거 장난감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은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이번 달 용돈 다 쓴. 장난감? 뭐하러 돈 주고 삼? 기다려봐, 내가 내일 갖다 줄게. 어? 이거 이미 가지고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정말로 가져왔더라고요. 우와! 고마워. 너 진짜 장난감 많다. 용돈을 많이 주시는 거야? 뭐 그렇지. 존경 반, 부러움 반의 눈으로 쳐다보다가 다음 달 용돈이 생겨서 먹고 싶던 빵을 사러 문방구로 갔는데 제 친구가 문방구 아줌마한테 붙잡혀서는 엄청 빌고 있더라고요. 뭔 상황이지 하고 봤는데 문방구 구석벽에 CCTV 도난 용의자로 친구가 찍혀 있었고
알고 보니 모든 장난감이며 음식들은 친구가 문방구에서 훔친 거였고 그걸 아줌마가 눈치채고 CCTV를 달아놨는데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갔다가 걸렸던 거였어요. 나중에 친구 부모님한테 이 소리가 들려서 엄청 혼나고 훔친 물건의 5배 정도의 가격대로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바보 같은 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대학교 진학하려면 봉사 점수 필요하기도 해서 독거노인 돕는 자원봉사에 지원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도시락 만들고 식사 전달 정도? 그렇게 봉사가 끝나갈 때쯤에 어떤 할머니한테 도시락 전달을 했어요. 그때 담당자랑 둘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도시락이 부족하다고 본부에 전했어요. 그렇게 할머니랑 얘기나 나누고 있을 때 한 무리 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쯤으로 보이는 애들 7명이서 가고 있는데 막 욕도 하고 침도 뱉더라고요. 갑자기 이쪽을 보더니 야! 너 그따구로 살면 저기 늙은이랑 말라깽이처럼 된다. 저랑 할머니랑 어이없어가지고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는데 그 새끼들이 봐봐 저 같은 표정. 하하 초라가지고 한 말도 못하죠. 다른 놈들은 옆에서 키득거리고 아니 제가 요즘 꼬맹이들 무섭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선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반말 찍찍이 욕짓거리야 이씨. 혼자서 돈 한 푼 못 버는 것들이 어디서 어르신한테 쌍욕을 해 이러는데 걔네들도 지지 않고 하 님한테 한 말 아니거든요. 왜 갑자기 열폭한데? 찌렸나? 이래서 꼰대들이란. 에휴. 이때 진짜 이성이 끊어지는 게 뭔지 느꼈습니다. 제가 한 대 칠 수도 없어서 또 뭐라고 하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앞에 있는 욕질하는 놈한테 가시더니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때 진짜 애들이랑 저까지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야 이놈 새끼들아 니놈들이 내한테 보태준 거 있어? 그래도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나가기도 힘든데 이 젊은이가 도와준 거요. 그런데 니놈들은 할 일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침이나 찍찍 뱉고 그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할 짓 없으면 집이나 빨리 들어가지. 어디서 욕질해서 니네 애미애비 망신시키고 있어 이 망아래 놈들이. 이렇게 속사포처럼 뭐라 하시는데 진짜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애들 벙쪄가지고 멍하니 있는 걸 할머니가 옆에 있는 빗자루 들려고 하니까 횡하니 도망가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서울에 집을 몇 채 가지고 계신데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월세로 생활비를 쓰십니다. 문제는 그중 한 집에 양아치가 들어오고 나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월세를 수개월 미룬 채로 외할아버지가 몇 번 경고를 줬음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양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툭하면 무전취식에 동네 사람들한테 시비도 걸고 여튼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양아치였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속으로 삭히고만 계시던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결국 저희 외삼촌한테 SOS를 쳤는데요. 참고로 저희 외삼촌은 해병대 출신에 그때 당시 40대였는데 키는 크지 않고 평균 정도지만 전형적인 근육 돼지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에겐 무한으로 자상하기만 하셨던 우리 외삼촌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삼촌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로 다음날 그 집에 찾아갔고 그 양아치 새끼부터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양아치는 집 안에 있었고 삼촌은 그 양아치의 멱살을 잡아 일단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왜 돈을 안 내냐고 따지던 우리 외삼촌에게 그 양아치는 오히려 깝죽대며 나중에 낸다고 했고 분노한 저희 외삼촌은 그만 그 양아치를 엄청 패버렸습니다. 그 양아치는 맞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웃긴 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데 오히려 외삼촌을 응원해주셨고 아무도 경찰에 신고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을 더 맞고 나서야 경찰차가 왔는데 경찰들도 그 양아치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았었는지 팔짱 끼고 구경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양아치는 후다닥 도망가 경찰차 뒷문에 지발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고 그제서야 사건은 일단락됐답니다. 다행히 저희 삼촌은 경찰서에서 아무 일 없이 나오셨고 그 양아치는 그달까지 밀린 월세를 내고 나갔습니다. 제일 웃긴 부분은 그 다음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월세를 받으러 그 동네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어제 웬 깡패가 와서 그 양아치를 패버렸다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저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걔가 내 아들이요.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직 체벌이란 게 만연했던 시대인데다 저희 학교가 유독 지각에 대한 체벌이 빡세기로 근방에서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날은 늦잠을 시게 자서 정말 부랴부랴 서둘러서 준비하고 간신히 택시 잡고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며 반에 들어갔어요. 지각 안에서 기분이 좋아 반갑게 친구들과 인사하며 폰을 핸드폰 보관함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놓고 내렸다.
하루 종일 혹시 못 찾으면 어쩌나 하면서 안절부절하다가 학교 끝나자마자 같이 하교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혹시 현재 어디쯤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로 가겠다고 하니 택시기사가 위치를 알려주다 말고 이런 거 물건 주워주면 담례금 줘야 되는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일정 담례할 생각은 있었는데 제시하는 금액이 5만원. 당시 택시 기본 요금이 2,000원 조금 넘는 수준인 걸 감안해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당당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가 난 전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통화를 녹음했어요.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 그런 큰 돈이 없다. 3만원이 최대다. 어떻게 안 되겠냐 하면서 불쌍한 척을 좀 하니 더 기고만장해져서는 그깟 푼돈 받느니 이 핸드폰 팔아버린다며 협박성 멘트를 치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증거를 뽑아낸 전 녹음을 저장하고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협박 증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통화 내용 들고 엄마랑 경찰서 갈게요. 수고하세요. 택시기사 당황해서 어버버하다가 뭐라 하려는 거 안 듣고 끊어버리고 그대로 당시 대학생이던 친오빠 대동해서 경찰서로 가서 진짜 고소 진행해버렸어요. 접수 결과는 당연히 제 압도적 승리로 핸드폰 무사히 돌려받고 고소 취하 합의금으로 20만원 받아내고 제가 진술할 때 오빠가 택시회사에 전화 걸어서 컴플레인까지 걸어서 그 택시기사 회사에서 오지게 깨지는 것도 구경하며 일은 마무리되었답니다. 어릴 적에 있던 일인데 어린애들은 원래 살짝 통통한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장난이랍시고 툭하면 저한테 돼지라며 놀리곤 하셨어요. 어느 날 시골집에서 벌을 키워서 벌이 날아다니면 조심조심 움직였는데 어이구 저렇게 뚱뚱해서야 벌이 쏘려고 달려들면 굼떠서 도망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빠랑 고모부랑 제 흉을 보더라고요. 앞에서는 무시했지만 어린 나이에 저는 제법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다들 소란스럽더라고요. 방에 있다가 소란스러워서 나갔는데 여왕벌이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들 패닉에 빠져서 도망치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벌이 나는구나 하며 얌전히 있었어요. 그러자 도망치던 고모부가 돼지야 빨리 도망쳐 라며 말하는데 저는 특히나 원색 패션을 하고 있었으니 어른들은 걱정이 됐나봐요. 나중에 벌들의 이사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일 때 같이 있던 고모부, 아빠 다 같이 쏘였지만 저는 정말 단 한 군데도 쏘이지 않고 완전 멀쩡했어요. 그 모습에 어른들이 정말 어이없어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날 저만 벌에 안 쏘였어요. 그 이후로는 돼지라는 둥, 살 빼라는 둥 이런 말도 다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다가가 한번 웃어드렸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성격을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뭔가 성격도 둔한 편이지만 뭔가 일이 벌어져도 대놓고 덤벼들며 싸우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일진들의 먹잇감이 된 건지 매점에서 초코해몽을 골라 사는 중인데 전현 엄마 초코해몽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 지들끼리 키득거리며 기분 나쁘게 웃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일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진짜 저는 웬만하면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세상은 조용하면 멍청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나서서 행동하면 돌아올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은 됐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쟤들은 또다시 그럴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교무실로 찾아가서 평소 조용했던 이미지인 제가 나름 큰 소리를 내서 매점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평상시 저랑 달라서 그런지 놀란 눈을 하시더니 그 애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셔서 작성하고 나왔어요. 나중엔 그 애들이 불렸고 순순히 불려가서 자백하고는 복도에서 무릎 꿇고 벌 받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다시 제게 그저 순순히 사과를 받고 용서할 건지 아니면 학폭위로 갈 건지 물어봐 주셨고 전 일이 커지는 것도 싫었고 부모님이 모르시길 바랬기에 순순히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학생 무리들 모두에게 사과를 받고 전 바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벌점도 부여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소하게 말을 심하게 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란 사람이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지만 아무튼 제 인생에선 이 일이 제일 사이다였답니다. 저는 얼마 전 2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부상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2년 동안 대인관계의 갈등에 끊임없는 헛소문에 시달리며 정신과를 다니며 버텼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8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점심시간은 주지 않고 기본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 하지만 급여는 8시간으로 책정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로 첫 직장을 홀가분히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나머지 월급 연차수당, 정산받는 날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의 회계 및 출납을 담당해서 급여 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인 척했던 차장님이 굳이 제 급여를 수정시켰다는 것, 그것도 줘야 할 걸 귀찮아질까봐 빠꾸시켰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마지막까지 날 이용하고 호구로 보는구나. 돈을 떠나서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신고하려고 맘먹으면 법으로 걸릴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빨은 설득을 해서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 배신감에 가득 찬 할 일 없는 백수였어요. 바로 노동청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을 찾으면서 정확히 위반이 맞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도 하고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가 없어서 찾는데 애먹었지만 결론은 신고 가능한 사항이었죠.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직접 회사로 전화해서 살짝 떠보니 끝까지 법이 그렇다는 말뿐. 제가 어리고 뭘 몰라서 대충 둘러대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전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하고 일주일 뒤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지급하기로 했으며 회사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멋대로 이 사단을 만든 차장님은 전무님한테 왕창 깨졌다고 남자친구한테 들었답니다. 지금껏 참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개 같았던 회사, 조금이라도 엿먹일 수 있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여러분도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길 바랍니다. 연차 촉진 제도라 하면 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 통보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빠삭하게 알게 되었어요. 제겐 3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동생은 8살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큰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생 반 여자애들 여럿이서 한 여자애의 캐릭터 지우개와 연필을 제 동생에게 맡기고는 동생 몰래 그걸 가져가고 동생 보고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동생은 찾을 수가 없었고 여자애들은 그 지우개 하나를 내일까지 사오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지우개와 연필은 세트 판매로 하나만 살 수가 없어서 어린 동생의 얼마 없는 용돈으로 그 세트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생이 진짜 가지고 오자 여자애들은 어제 장난으로 가져갔던 거라며 동생에게 말했고, 소심하고 어렸던 동생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는 담임선생님께 말했지만 딱히 조치를 취하진 못하더라고요. 저의 1학년 때를 보는 것 같아 사이다를 날리기 위해 제가 대신 준비를 했습니다. 제 동생을 괴롭히던 여자애들은 저와 같은 피아노를 다니고 시간도 조금씩은 겹쳐서 여자애 하나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안녕 은혜야. 나 너희 반 영섭이 누나야. 우리 영섭이가 반에서 여자애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러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싹 표정이 굳더라고요. 살짝 통쾌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가 우리 영섭이랑 같은 반이라던데 잘 좀 부탁해. 아참, 혹시 너도 괴롭히는 건 아니지?" 이러니까 아무 말 없이 하던 거 하는 은혜. 당황한 기색이 폴폴 나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애들은 제 동생에게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또 저희 동생도 소심한 성격 버리고 저처럼 할 말 다 하는 성격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는 당시 지어진 지 오래된 꽤나 후미진 시골에 지어진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도 20명도 채 안 되는 매우 작은 시골 학교였는데요. 그 탓에 종종 교육청에서 통폐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내려오던 상황이었죠. 그 탓에 다들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분교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폐교가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30분 정도 달려야 나오는 매우 먼 지역의 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했고, 분교가 되면 학교 내의 모든 좋은 시설들과 물건들이 모두 다른 학교로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선생님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가 통폐합되길 싫어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당시 곧 졸업을 앞둔 3학년인 저는 별로 관계가 없었지만 문제는 아직 1학년인 제 동생이었습니다. 통폐합이 결론 지어지면 동생은 학교 생활에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교육청에서 통폐합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결론을 지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총 2번의 회의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중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던 모든 학부모님들과 저희 조부모님은 결단코 학교를 통폐합시킬 생각은 없었던 듯 싶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이다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아무도 첫 번째 회의 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에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오니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테니 저희 할아버지도 가지 말라고 동생 친구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죠. 저와 동생은 안 가면 뭐가 되는 거지? 하면서 내려 폐교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다음날 아침에 그 걱정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학교에 오니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애들조차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갛더라고요. 왜 그런가 듣자 하니
모두 약속한 대로 회의 날에 학부모님들이 아무도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육청 관계자 중 누군가가 제대로 빡쳐서 일부러 밖에 걸어둔 현수막을 들어 별 난리를 치며 내동댕이 쳤다더라고요. 그 말에 저와 동생은 빵 터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깔깔대며 빵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 날이 정해지자마자 모든 학부모님께 어떤 내용의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만일 두 번째 회의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으로 찬성한다로 간주해버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안 가면 안 될 상황이 되자 학교 내 모든 관계자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3학년들도 학교가 폐교되면 어쩌나 싶어하던 눈치였고 담임쌤도 우리 학교에 추억거리가 많아서 우울한 표정이셨죠. 만일 회의에 참석을 하든 말든 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으니까요. 그렇게 모두의 걱정 속에 두 번째 사이다가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끝나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학교 애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왠지 부담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저와 제 동생을 바라보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초롱초롱한 무언가 영웅을 만났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회의에 참여했던 할아버지께 아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던지라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담임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학교 살리셨다.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있는 분이실 줄 전혀 생각도 못했어. 모두들 너희 할아버지께 반해버렸단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의 날 회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줄 알았던 저희 할아버지는 교육부 관계자가 하는 말의 끝마다 엄청난 사이다를 퍼부으신 겁니다. 물론 당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께서 입을 열 때마다 움찔거리며 겁을 먹었고 학부모님들은 그때마다 엄청난 감동을 드셨답니다. 그 덕분에 할 말이 없어진 교육청 관계자들은 결국 통폐합은 없었던 이야기로 하겠다며 돌아섰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학교에 엄청난 난 미국에서 타투이스트를 하고 있는 26살 여자야. 초딩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술을 배웠고 타투에 눈을 뜨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타투이스트가 됐어. 아빠네는 기독교 집안이야. 참고로 나는 무교고. 당연히 팔, 다리, 어깨, 온몸에 타투 11개가 있고 직업도 타투이스트니까 안이 꼽지. 2년 전 할머니 생신 때 있었던 일인데 딱 사건 터졌을 때가 다 함께 과일을 먹고 있었어. 어린애들까지 전부 다. 근데 내가 그때 할리퀸에 빠져 있어서 머리가 할리퀸 머리색이었어. 그때 마침 첫째 고모가 왔는데 다들 인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막 하나님 예수님 저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난 겁나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내 타투와 직업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에 낙서를 왜 했니? 돈도 잘 못 버는 직업 택해서 뭐 하는 거니? 예수님이 네 머리를 보면 잔뜩 노하시겠다. 화장은 왜 그렇게 또 진하게 하는 거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얼굴을 그렇게 더럽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꼭 참았지. 근데 큰아빠가 나를 진짜 빡치게 만들었어. 아니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래? 이건 너그러우신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지 못할 거다. 내가 구원 때문에 빡친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했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겠다는데 그게 죄예요? 둘째 고모도 흰머리 나면 염색하잖아요. 왜 나보고만 뭐라고 해요? 나한테 뭐라 할 거면 둘째 고모도 그냥 백발머리로 사세요. 난 내 몸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죽을 때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안 그래? 난 할 거 다 하고 뒤질 거라서 내 몸이니까 신경 꺼요. 대부분 어이없어 하더라. 근데 뭐 어쩌겠어. 다 사실인데. 그날 이후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다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오히려 큰아빠는 자기 아들이 타투하고 싶다고 난리를 부려서 해주기로 했는데 요즘 타투 작은 레터링도 1cm에 10,000원인데 그 돈 좀 아끼겠다고 미국에 있는 나한테 연락해서 지 아들 공짜로 해달라고 하더라. 미루고 미루다 한국에 좀 빨리 오라고. 나한테 뭐라 할 때 딱 코로나 터져서 그 아들놈 아직까지 타투 안 해주고 있지. 학원을 가려다가 잠바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집에 가서 발꿈치를 들고 들어가 잠바를 챙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3층에 다다를 때 야! 조용히 좀 걸어. 그래요. 우리 집 바로 아래층 아줌마가 그냥 걷기만 해도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따져봤자 시간만 더 보낼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내려갔어요. 무사히 학원에 도착해서 집에 가는 길에 엄마에게 있던 일을 알려드렸는데 엄마는 솔직히 쌓인 게 많았는지 한번 결판을 지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억울한 게 저는 403호를 살아요. 아래층 아줌마는 303호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도 맞벌이인데다가 저도 거의 밤에 집에 들어가는 게 달아서 거의 소음이 없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 솔직히 시끄럽게 짖거든요. 그리고 애도 시끄럽게 울어요. 근데 303호 아줌마는 옆집에서 한 걸 우리 집에 따지는 거예요. 언제는 뭐 부부싸움 소리가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했다는데 우리 집 엄마 아빠 둘 다 바쁘고 집에서 볼 일 거의 없어서 싸우긴커녕 조용합니다. 한 번은 진짜 하도 뭐라고 해서 우리 집이 아니라 옆층 사람들이 그렇다고 설명해도 1도 안 들어먹고 무조건 우리가 시끄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해 경찰분 소환해서 이야기 드렸더니 그런 분들은 정신적 피해 병원에서 진단받고 고소장 제출하세요.
저희가 가서 화해하라고 해봤자 감정 싸움 될 테니까 고소하는 게 더 나아요. 엄마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자 어느 날 출동하셔서 아래층 가셨다가 우리 층 오셔서는 훈계 조치했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생기면 애보다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네요. 그 이후로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도움 주신 경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2달하고 일주일이 됐어요. 아파트가 좀 오래된 데라 층간은 둘째치고 옆집 소음도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윗집 애가 한 번 뛰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밤낮 안 가리고 뛰어요. 뛰는 건 참아보려 했는데 뭘 타고 다니는지 뭔가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이걸 30분 들으면 최면 걸린 듯이 정신이 멍해졌어요. 저도 응징하려고 했는데 법에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가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법대로 관리사무소 통해서 1차, 2차, 3차 경고 날렸지만 다 쌩까고 오히려 심해지더라고요. 넷상에서 다시 방법을 찾았는데 이거저거 중에 흥미로웠던 건 깡패 코스프레하고 윗집에 올라가 다른 말 1도 하지 말고 부모 보는 앞에서 애를 빤히 쳐다보며 너였구나 하고 1분 정도 쳐다보고 그냥 내려오라는 것. 그래서 그나마 얼추 저랑 어울리는 동네 사이코 스타일로 코스프레 하기로 했어요. 저녁 9시 소리가 들려서 위로 올라가 벨을 눌렀더니 누구세요? 하다가 문이 열렸어요. 일단 아랫집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서 지 엄마 뒤에 있는 애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하실 말씀이 뭔데요? 하더니 1분 정도 지나니까 말이 고와지면서 애가 좀 시끄럽죠? 뭔가 작전이 통하는 느낌에 신기했어요. 저는 마무리로 애를 보고는 너구나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애 엄마가 이상했는지 계단까지 따라와서 사과하더라고요. 그 이후 그 애는 더 이상 뛰지도 소란도 안 피웁니다. 미친놈들한테는 미친놈이 약인가봐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저는 친구가 없었지만 친구 1이 말을 걸어줬고 그 친구와 다니다가 다른 한 명의 친구 2도 사귀어 셋이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셋이 잘 지내다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 친구 2는 본성을 드러냈고 친구 사이에 갑과 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은 어찌해서 보내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 2는 잘 나가는 애들과 같이 지내 가오는 더 심해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당하고만 있다 보니 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빼고 중량도 치면서 몸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옷을 껴입고 있어서 운동하던 게 티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며 지내던 도중 일이 터졌습니다. 친구 2가 반에서 다른 친구한테 시비 걸고 때리려고 하길래 가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2가 아이 씨발 네가 왜 지랄이야 이러길래 제가 시비 좀 쳐걸지마 개새끼야 이러고 악력으로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친구 2가 겁나 아파하더라고요. 아우 씨발 잠깐 타임 왜? 네가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짓 생각 안 나냐?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게 지랄이네. 왜? 한판 뜰까? 이러고 패딩 벗고 멱살 잡았습니다. 이때 20초 정도 멍해서 서 있는데 개웃겼어요. 앞으로 깝치지마. 진짜 다음에 걸리면 니 패고 선도 간다. 미안. 와 이때 진짜 너무 시원했어요.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다 날아가고 진짜 그렇게 그 친구는 저만 보면 눈 깔고 조용히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저 못 알아봐요.